자, 이제 또 두 분의 기업을 선택해야 되는데 화면으로 또 정리했으니까 보실까요? 김영민 매니저는 오늘 동이 아니고 매드팩토, 그다음에 정태근 팀장은 크래프톤. 자, 김영민 매니저 동학 기업을 어제 하셔갖고 일부러 웃기려고 그러시는 거죠? 아니, 그건 아니에요. 가끔 이제 재료들을 막 이게 찾다가 보니 이제 정신을 잠깐 놓을 때가 있어. 왜냐하면 리얼 타임으로 자꾸 들어오니까 그렇죠. 뭐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이제 화상 정상회담을 오늘 오전에 갔는데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막 좀 막 들어오거든요. 지금 이제 보도들 막 나오고 시작했죠. 그렇죠. 그걸 또 정리해서 알려드려야 되는데 뭐 하여튼 그건 그거고. 자, 리뷰.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뭐 일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간단하게 최근에 말씀드리던 종목들이 그냥 뜬금없이 뭐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대응 전략 리뷰를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요. 11월 11일 날 지난주 이제 목요일이었죠. 빼빼로 데이인 날 제가 이제 리비안이 상장돼가지고 시장에 이제 반향이 좀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리비안 관련 동학기업 리비안 수혜주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오늘 리비안이 또 15% 급등이 나왔거든요. 시가총액이 벌써 지금 150조를 넘겼어요. SK 하이닉스 시총이 80조거든요. 지금 리비안의 시가총액이 지금 150조다. 뭐 그야말로 저는 거품이라고 보는데 뭐 어찌됐건 간에 지금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특히나 리비안과 관련된 이제 수혜를 예상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탄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난주 목요일 날 소개해드리고 뭐 고점 대비해서 뭐 한 2, 3일 만에 벌써 36% 정도 지금 수익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어제는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어요. 하루 이틀 정도 이제 좀 숨고르기 흐름이 좀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나 특히나 이제 이 전해질과 관련된 종목들 후성이라든지 동아기업 이런 기업들의 이제 시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고 엔캔 같은 이런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도 이제 주가가 좀 급하게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전해질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결국 배터리 이제 품질 향상과 관련된 이슈 뭐 요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해질과 전해액 첨가제와 관련해서 매출이 이제 내년에 상당히 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시장의 주목을 좀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기술적인 포인트를 보면 그냥 목표가는 12만 원 정도 단기 관점으로 딱 세워놓고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12만 원대 이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익절 라인은 10만 5천 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자리가 딱 깨지면은 수익 실현한다 뭐 이런 생각으로 대응을 하셔도 뭐 충분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덕산 테코피아도 금요일 날 조금 이제 갭상승 출발했다가 약간 이제 음봉을 맞았는데 어저께 이 종목이 장중에 거의 24% 가까이 급등이 나왔어요. 하루 만에 또 20%가 넘게 지금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덕산 테코피아 제가 딱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제는 봐야 할 때가 됐다. 반도체 쪽 종목들이 어저께 워낙 강했는데 오히려 덕산 테코피아가 가장 강하게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죠. 헥사클로로 디실란 그다음에 뭐 프리커서 같은 이런 이제 반도체 소재 쪽 호황이 이어지고 있고 내년에 이 OLED 업황이 그야말로 슈퍼 사이클이거든요. 뭐 QD OLED부터 해가지고 폴더블 디스플레이, OLED에 대한 신규 투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도 같이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뭐 많이 올라간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게 아니고 바닥에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던 자리에 정말 뭐 최저점 부근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공략을 하신 분들은 뭐 어저께 나름대로 좀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역시 마찬가지 덕산 테코피아는 단기 관점으로는 뭐 3만 원대 정도를 1차적인 목표가로 좀 설정을 해두시고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 리얼한 수익이 됐으면은 참 해피한. 하지만 이제 그림의 떡이 돼버렸으면은 뭐 안타까운. 자, 그림의 떡이 안 되고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오늘 기업은 매드팩토. 그래서 동아기업 그다음에 덕산테코피아를 또 놓치신 분들 또 요 종목을 한번 보시라고 제가 준비를 좀 해온 기업이 매드팩토입니다. 우리 코너명을 자판기 이렇게. 진짜 저희가 뭐 종목 자판기도 아니고 맨날 좋은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만큼 지금이 또 종목 장세기 때문에 뭐 다양한 기업을 공부를 같이 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또 알아놓으면 충분히 나중에 언젠가 써먹을 수 있는 수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뭐 각설하고 매드팩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코멘트를 좀 해드렸었잖아요. 어저께 실제로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이제 급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이제 관심도 조금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뭐 코로나19 치료제 백신하고 전혀 무관한 바이오 벤처 신약을 개발하는 이제 매드팩토라는 기업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요 회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파이프라인이 벡토서팁이라고 하는 항암제거든요. TGF 베타 이제 저해제라고 하는 건데 TGF 베타가 뭐냐면 몸속에 이제 암세포가 생기면 이 암세포가 정말 무서운 게요.
TGF 베타라는 세포를 막 분출을 하면서 암세포를 증식시키는 작용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면역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려 가지고 암세포의 암줄기 세포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TGF 베타라는 이제 세포가 생성이 되는데 요걸 차단을 하는 기전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항암제가 바로 이제 벡토서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벡토서틉과 같은 이런 표적 항암제류의 이제 항암제들이 사실상 요즘에 이제 유행처럼 병용 투여를 하잖아요. 키트루다라든지 뭐 옵디바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임핀지와 같은 이런 면역 세포 치료제와 병용 투여를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네, 그렇죠. 섞어 가지고 이제 했을 때 오히려 그 유효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글로벌 이제 신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면역 세포 치료제들과의 병용 투여가 각광을 받고 있는 같은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머크의 키트루다하고 지금 대장암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소세포성 폐암 치료제 이제 병용 투여를 하고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제 임핀제하고 이제 방광암하고 비소세포성 폐암 치료제 역시 병용 투여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지난 ASCO에서 이 회사가 이제 1B상, 2A상과 관련된 이 비소세포성 폐암 치료제 대장암과 관련된 임상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경쟁 기업들이 하고 있는 병용 투여와 결과와 비교를 한번 해봤을 때 객관적 반응률이 한 16% 정도 월등히 높았죠. 생존 기간도 15.8개월. 평균적으로 경쟁사들의 생존 기간이 한 7개월 이상이었던 걸 감안해 봤을 때 생존 기간이 지금 거의 2배 이상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아주 좋은 임상의 결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차트를 열어보시면 매일같이 신저점을 지금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바닥이 이제 55,000원대, 52,000원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 저점 매수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런 이제 바이오 벤처 기업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 또 다른 이유. 지금 이제 11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실적 시즌 다 끝났고 내년 1월이 되면 가장 중요한 이벤트 2개가 있잖아요. CES 2022하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1월 달이 되면 또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는 가장 뜨거운 이제 이슈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될 건데 사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코로나19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못 됐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내년에는 오프라인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대규모로 이제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초청받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6,000원에서 58,000원 정도 매수 밴드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 가격은 7만 원 정도 1차 목표가 설정을 좀 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아주 짧게 51,000원 정도로 손절 라인을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제약 바이오도 그러니까 막 섞어보다가 얻어 걸릴 때가 그렇죠. 있어요, 진짜로. 네. 그 에이즈 치료제도 무종균 치료제로 원래 만들었다가 그 면역성 후천성 면역결핍증 거기 네. 치료제가 또 되고 그다음에 고혈압 치료제, 심장약 치료제를 만들었던 게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가 뭐 이런 형태가 되듯이 네. 칵테일로 섞어 쓰다가 매드팩토는 이제 그 머크의 키트루다 네. 하고 병용 투여하면 효과가 맞습니다. 증폭되는 이런 네. 효과를 나타냈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내용 정리 쭉 나가고 있고요. 가격 전략도 참고해 보시라고. 이 시점에서 매드팩토 네. 어떤 의미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하여튼 관심 있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민 매니저는 네, 오늘 저는, 네. 무슨 요일이요? 화요일이죠. 네. 네, 이벤트. 네, 오후 4시에 이제 이벤트 있고요.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리는데 제가 이제 뭐 요즘에 종목 장세라는 얘기를 워낙 많이 해요. 결국은 뭐 지수도 지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업종이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지가 뭐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또 종목들 시세가 나쁘지 않거든요. 오늘도 제가 화요일 날 또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부터 종목들 또 집중적으로 좀 분석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MBN 골드의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태현 팀장도 리뷰. 뭐 이거 올랐어요, 뭐 없어요? 올랐어요가 지난주 해버려가지고요. 그래요? 그리고 지난주 저도 바이젠셀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같이 갔으면 좋겠네요. 바이젠셀도 계속 재료는 나오던 것 같아요. 네, 계속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가 이제 코로나라는 그 테두리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지금 예를 들면 인플라이마라는 일단 그 바이오 시밀러가 유럽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서
인플렉트라 그것도 성과가 나오면서 이게 또 내년 매출에 반영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셀트리온을 예를 들게 되면은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이 바이오 시뮬레이션 본질적 가치가 이 코로나 때문에 좀 묻히는 것 같아요. 너무 거기에 따라서 출렁출렁대는 그렇죠. 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좀 빨리 벗어나고 이제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바이오 시뮬레이션 가치가 좀 부각이 돼줘야 그때 아마 셀트리온이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른 바이오도 마찬가지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간의 질병이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쵸. 아직까지는 그 질병을 정복 못한 것도 너무나 많고 네네. 하다못해 암도 그런데.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제약바이오의 새로운 길은 이런 이벤트만 등장할 때 꼭 주목할 것이 아니라 뭐 네네.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네. 네. 아까 그래서 이제 그 김현 매니저의 매드 팩터는 들어봤고, 오늘 정태근 팀장은 크래프톤? 네, 크래프톤이요. 오. 그 최근에 뭐 게임주도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건데, 그 분위기가 이제 뭐 중소형에서 이제 대형주로 좀 많이 대형주로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논란이 지금 뭐 시세 조정이라는 논란이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N소프트가 N소프트? 네, 상한가에 갔었고, 어제 다 손절하셨다고 하대요. 네, 상한가에 갔고 가셨거든요. 갑자기 존대를 해버리네요. 갔고,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상장하고 난 이후에 조금 부침이 좀 많았었는데, 최근에 와서 어쨌든 분위기가 좀 호전이 되게 되면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일단은 가장 큰 이유고요. 근데 그 분위기가 좀 반전되고 있는 부분들은 뭐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연유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어쨌든 게임즈 전반적으로 이제 훈풍이 불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게임즈 내에서 순환매가 돌게 되면서 중소형에서 대형주로 가고 있다라는 게 뭐 일단 가장 큰 연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은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임이 배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가 이제 출시가 됐고요. 사전 예약자가 5,500만 명 정도 되게 되면 상당히 기대감이 높았었는데, 그 기대감에 부응을 하고 있는 초반 흥행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크래프톤에 관심을 좀 가지게 하는 연유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N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뭐 결국 그 그래픽이라든지 그래픽과 같은 이 퀄리티에서 조금 혹평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BNS 대비해서 어쨌든 리니지 W 같은 돈을 벌기 때문에 주가가 어떤 방어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크래프톤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 신작이 나오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흥행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결국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호재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고요. 뭐 4일 만에 2천만 다운로드 돌파 얘기도 있고,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이 뭐 16개국에서 지금 다운로드 수 1위 이런 부분이 현재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신작에 대한 어떤 수익 다변화 뭐 이런 얘기들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뭐 사분기 매출 뭐 역대 최대 분기 매출 달성됐다는 부분들도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예전에 그리고 이제 그 배그 모바일 요게 지금 2022년 항저우 e스포츠 정식 종목으로 아시안 게임 e스포츠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는데, 요거는 아직 예전에 한 몇 달 전에 제가 이재명 관련주 말씀드리면서 e스포츠 거기서 한번 배그를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e스포츠 종목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 혹시 또 이재명 정책 관련주 중에서도 지금 현재 e스포츠는 아직 부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때 분당구 삼평동에 항저우 e스포츠, 저희 한글로 써놓으니까 좀 희한하네요. 네, 영어로 e스포츠. 네. 제가 자막 그 원고를 e스포츠로 드려가지고. 그래요? 이놈의 스포츠. 네. 그래가지고 저렇게 자막이 나간데, 어쨌든 지금 분당구 삼평동에 일단은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이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2024년 말정으로 그때는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2024년 1월 달 정도 현재 개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 국내 정책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항저우 아시안게임 e스포츠 정식 종목 채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이후에 또 추가적인 상승도 지금 예상이 된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일단 화면도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 N소프트 리니지가 그래픽 때문에 퀄리티 때문에 되게 많이 욕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그 배틀그라운드가 크래프톤이 좀 긴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도 나갔지만은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그래픽이 나쁘진 않습니다. 퀄리티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호재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뭐 뉴스테이트 그리고 아시안 게임 이런 모멘텀을 좀 보시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뭐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뭐 매수가 같은 경우는 54만 원에서 55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70만 원을 설정을 했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3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시가총액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인덱스를 추정하는 그런 펀드들을 계속 편입을 해야 되고, 뭐 MSCI 단기 리뷰에도 조금 영향을 줬었고,
또 18일이 이제 수능일인데 수능 이후에 또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네네. 뭐 총선에서 그렇죠. 게임상의 슈팅 게임이잖아요. 슈팅 게임. 뭐 그런 그리고 걸로. 지스타 201도 현재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스타. 네. 알겠습니다. 내용 좀 정리 나가고 있으니까 눈으로 쭉 한번 보시고 가격 전략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의 종목 오늘은 크래프톤 들어봤습니다.